토요일 저녁 고요한 중서부 침실의 화장대. 방은 작은 램프에 따스한 빛으로 밝혀져 고요하다. 한 어머니가 거울 앞에 앉아 조용하고 정교하게 손을 움직인다. 유리크림 단지가 내려놓아지는 묵직하고 차가운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황동 파우더 컴팩트가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찰칵 닫힌다. 공기 중에는 장미수와 탈크의 부드러운 향기가 감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그 카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12단계 스킨케어 루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값비싼 세럼이나 유리 스포이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레이스 러너 위에는 단 서너 개의 소박한 물건들만이 놓여 있으며 대부분은 1달러도 차에 되지 않는 가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결점 하나 없이 깨끗하며 현대의 습관으로는 좀처럼 담아낼 수 없는 고요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들은 1950년대 여성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었던 잊혀진 15가지 뷰티 브랜드들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1950년대를 되돌아보며 당시의 뷰티 루틴이 단순하고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졌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할머니들의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브랜드들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그것들이 사라진 이유는 성능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뷰티 업계가 똑같은 다목적 단지 하나를 단돈 몇 푼에 계속 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 대신 5개의 서로 다른 병을 사기를 원했다. 사라진 것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세대의 조용한 효율성이었다. 우리가 이 잊혀진 15가지 필수 아이템들을 하나씩 꼽아갈 때 주의 깊게 살펴보라. 1위로 가까워질수록 이 이름들이 선반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은 대부분의 아침이 시작되던 바로 그곳 세면대에서 시작된다. 여트라스번, 우드버리 페이셜 비누, 우드버리 페이셜 소프. 세기 중반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름다운 피부는 값비싼 액체 클렌저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드버리 페이셜 비누 한 조각으로 시작되었다. 상징적인 종이에 쌓인 이 비누는 동네 약국에서 단돈 몇 푼이면 살 수 있었다. 여성이 손으로 거품을 내면 깨끗한 리넨과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두껍고 풍성한 거품이 만들어졌다. 광고는 만지고 싶은 피부를 약속했고 여성들은 그것을 믿었다. 그들에게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가 필요하지 않았다. 세안 수건의 부드러운 마찰과 우드버리의 순수하고 뽀득뽀득한 세정력이면 충분했다. 오늘날 우리는 비누가 피부 장벽을 파괴한다는 말을 듣지만 1955년 여성들의 사진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질 것이다. 14번, 프렐 샴푸, 퓨어렐 샴푸. 매끄럽고 맞춤화된 플라스틱 펌프의 시대가 오기 전 에메랄드빛 녹색 튜브에 프렐 샴푸가 있었다. 그것을 짜내면 걸쭉하고 반투명한 꿀을 짜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딱딱한 욕실 타일에 떨어뜨려도 기적적으로 깨지지 않는 튼튼한 튜브에 담긴 것으로 유명했다. 향은 상쾌하고 공격적일 만큼 깨끗했으며 동전 크기만큼만 짜도 하얀 거품산을 만들어냈다. 프렐은 식물성 오일로 머리카락을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밤새 롤러를 말기 전에 머리카락을 의심의 여지 없이 뽀득뽀득하게 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13번, 큐텍스 네일 폴리시, 큐텍스 네일 폴리시. 1950년대 여성이 빠듯한 예산으로도 잘 꾸며진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잡화점에 걸어가 큐텍스 유리병 하나를 샀다. 금요일 저녁이면 그 날카롭고 분명한 화학 물질 향기가 집안에 떠다녔다.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지만 색소는 풍부해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아도 유지되는 클래식한 레드나 부드러운 핑크빛 층을 만들어냈다. 그녀에게는 UV 라이트나 비싼 살롱 예약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손과 10분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인내심뿐이었다. 12번, 헤이젤 비숍 노 스미어 립스틱. 헤이젤 비숍 노 스미어 립스틱. 1950년대 초 헤이젤 비숍이라는 이름의 화학자는 현대 여성에게 번지지 않는 노 스미어 립스틱이라는 기적을 선사했다. 차가운 금속 튜브에 담긴 이 포뮬러는 매트하고 발색이 강하며 끈질기게 잘 지워지지 않았다. 여성은 아침에 바르고 티슈로 닦아낸 뒤 남편의 기시나 식당의 커피잔에 붉은 자국을 남기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황동 케이스에 담긴 혁명이었다. 여기서 공통된 패턴을 주목하라. 이 처음 몇 가지 아이템들은 단돈 몇 센트에 불과했지만 약속한 바를 정확히 지켜냈다. 그것들은 복잡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았다. 물건은 저렴했지만 그것이 유지해준 자기 표현의 기준은 전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11번 시브리즈 아스트린젠트, 시브리즈 에이스트링겐. 청결함이 경건함 다음으로 중요하다면 시브리즈는 성수와도 같았다. 묵직한 유리병에 담긴 이 호박색 액체는 캠퍼, 페퍼민트, 유칼립투스의 강렬한 향을 풍겼다. 솜뭉치에 적셔 얼굴을 닦아내면 피부에 날카롭고 따끔거리는 충격이 전해졌다. 1950년대의 그 화끈거림은 경고 신호가 아니라 제품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자극적이었지만 깊은 정화감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실 세면대에서 침실 화장대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제형은 더 풍부해지고 패키지는 더 무거워졌으며 루틴은 조금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 10번 러스터 크림 샴푸, 러스트리 크림 샴푸. 액체 샴푸가 아직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에 러스터 크림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병에 담겨 나오지 않고 묵직한 코발트 블루 단지에 담겨 있었다. 여성은 비누보다는 콜드크림처럼 느껴지는 걸쭉하고 하얀 페이스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했다. 광고는 이것이 마릴린 먼로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비밀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리고 증기가 자욱한 교회의 욕실에서 잠시 동안 주부는 라놀린이 듬뿍 함유된 그 풍부한 포뮬러를 한 숟갈 떠내어 바로 그 화려함을 한 자락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현대 세제의 공격적인 세정력 없이도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급 살롱 같은 향기를 남겼다. 9번 야들리 오브 런던 잉글리시 라벤더 야들리 오브 런던 잉글리시 라벤더.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통과 의례였다. 우아하고 불투명한 유리병에 보관된 그 향은 허브 향이 나고 파우더리하며 분명하게 깨끗했다. 그것은 일요일 아침의 향기였고 굿나잇 키스를 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어머니의 향기였으며 조용한 품격의 향기였다. 야들리를 바른 여성은 유혹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숙함을 알리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거부할 수 없거나 신비롭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는 향수들을 산다. 야들리는 훨씬 더 드문 것, 즉 존엄함을 약속했다. 결번, 헤일로 샴푸, 헤이로 샴푸. 1950년대를 사셨던 분이라면 아마 아직도 그 CM송을 흥얼거릴 수 있을 것이다. 헤일로는 비누가 아니었기에 혁명이었다. 그것은 최초의 합성 세제 샴푸 중 하나였으며 머리카락에 칙칙한 막을 남기지 않고 머릿결을 영광스럽게 할 것을 약속했다. 호박색 액체는 묽게 쏟아져 나왔지만 며칠 쌓인 헤어스프레이와 세팅 로션을 손쉽게 씻어냈다. 그것은 금요일 밤 루틴의 믿음직한 일꾼이었으며 다음 날 아침 모든 커리빛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이 시점에서 패턴은 더 이상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여성들은 머리를 감는 법이나 손목에 향을 입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50분짜리 튜토리얼 비디오가 필요하지 않았다. 업계는 아직 그들이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설득하지 못했다. 지식은 타고난 것이었으며 단순히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조용히 전수되었다. 7번 탄지 립스틱, 탱게 립스틱.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것은 화장대에 대한 아주 첫 번째 입문서였다. 탄지는 얇은 튜브 안에서 밝고 왁스 같은 오렌지색을 띄어 겁이 날 정도로 보였다. 하지만 입술에 바르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과 결합하여 부드러운 로즈 핑크색의 맞춤형 쉐이드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총알 속에 담긴 마법이었다. 소녀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할 만큼의 색감을 주었지만 아버지가 집을 나서기 전 닦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을 만큼 미묘했다. 우리는 색이 변하는 화장품이 현대 인터넷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70년 전에 그것을 하고 있었다. 6번 맥스 팩터 크림 퍼프, 맥스 팩터 크림 퍼프. 1953년에 출시된 이것은 결점 없는 얼굴로 가는 궁극의 지름길이었다. 화려한 골드 컴팩트에 담긴 이것은 단 한 단계로 벨벳 같은 완벽함을 제공하는 크림 투 파우더 파운데이션이었다. 그것을 열면 독특한 파우더 향,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여성의 향기 이 퍼져 나왔다. 부드러운 퍼프를 펜에 눌러 코와 뺨에 톡톡 두드리면 번들거림이 즉시 지워졌다.
그것은 평범한 여성들에게 쉐보레 앞좌석에서도 은막의 여배우 같은 매트하고 완벽한 룩을 선사했다. 초기 기법들은 문제들을 해결했다. 다음 것들은 정체성을 보호했다. 리스트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단순한 적용이 아닌 조용하고 꺾이지 않는 절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5번 브렉 샴푸, 비렉 샴푸. 수십 년 동안 미국 미의 기준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었다. 브렉 걸스는 모든 주요 잡지의 뒷면을 장식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후광 같은 머릿결을 가진 여성들의 파스텔 초상화였다. 브렉 샴푸는 젖은 손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묵직한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었으며 액체금처럼 내부에서 빛을 발했다. 건성, 일반, 지성 모발을 위한 맞춤 포뮬러를 제공한 최초의 브랜드 중 하나였다. 그것을 손바닥에 묻는 것은 사치스럽게 느껴졌으며 부드럽고 깨끗한 비누와 꽃향기가 나는 작은 주간의 즐거움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를 감는 것이 아니었다. 배경에 상관없이 어떤 여성이라도 자신의 욕조에서 그 부드럽고 낭만적인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4번, Avon Lady, The Avon Lady.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방문객이었다. 여성이 대형 매장의 끝없는 복도를 훑어볼 수 있기 훨씬 전 뷰티는 현관문 앞으로 찾아왔다. 딩동, 에이본이 왔어요.는 세기 중반 가정생활의 사운드 트랙이었다. 여성은 종종 이웃이기도 했던 지역 에이본 판매원을 거실로 초대하곤 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작은 왁스 샘플 립스틱과 작은 유리병에 담긴 향수들을 살펴보았다. 화장품을 사는 것은 거친 형광등 아래에서 하는 정신없고 고독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유된 의식이었다. 뷰티 조언이 따뜻함과 존중 속에 오가는 여성들 간의 조용한 연결의 순간이었다. 1위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사물에 관한 것이기보다 정체성에 관한 것이 된다. 이것들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격이 될 때까지 반복된 조용한 기준이었다. 3번, 녹제마, 옛 넉스세마. 집에 묵직한 파란색 유리 단지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다. 금속 뚜껑을 돌려 열면 유칼립투스, 캠퍼, 멘톨의 코끝이 찡한 약용향이 뿜어져 나왔다. 녹제마는 섬세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절대적으로 모든 용도에 사용했던 차갑고 걸쭉한 흰색 크림이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립스틱을 지웠고 호수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지독한 여름 햇볕 대임을 진정시켰으며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저 역할도 했다. 강렬하고 시원한 따끔거림은 그것이 모공 깊숙이 정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한 세대 전체에게 심어주었다. 그것은 가정적 지혜의 궁극적인 상징이었다. 파란색 단지 하나가 온 가족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 왜 6개의 서로 다른 제품을 사겠는가? 2번, 메이블린 케이크 마스카라, 메이벨린 케이크 마카라. 플라스틱 튜브에 담긴 현대식 마스카라 완드가 발명되기 전 여성들은 작은 빨간색 슬라이딩 틴 케이스에 의존했다. 안에는 검은색 색소 덩어리와 작고 뻣뻣한 강모 브러쉬가 들어있었다. 사용법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식이 필요했다. 여성은 브러쉬에 습기를 더해야 했는데 종종 침을 뱉거나 수돗물 한 방울을 사용하여 그것을 케이크에 문질러 걸쭉한 검은색 페이스트를 만들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 숨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속눈썹 위를 쓸어내렸다. 그것은 인내심과 흔들리지 않는 손, 그리고 완벽한 정지 상태를 요구했다. 그것은 깊이 사적인 행위였으며 종종 욕실 문 바로 밖에서 조용히 서 있는 눈을 크게 뜬 딸이 지켜보곤 했다. 밖에서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이 종종 가장 무거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에 도달했다. 마지막 아이템은 결코 화장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는 하나에 도달했다. 1950년대 화장대의 마지막 규칙은 결코 사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다. 1번, 찰스 오브 더 리치 커스텀 블렌디드 파우더, 찰스 오브 더 리치 커스텀 블렌디드 파우더.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세기 중반의 백화점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상을 해야 한다. 그곳은 시끄럽지 않았다. 플라스틱 패키지가 끝없이 나열된 통로를 비추는 거친 형광등도 없었다.
대신 묵직한 카펫이 깔려 있었다. 정중한 대화가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찰스 오브 더 리치 뷰티 카운터가 있었다. 1950년대 여성에게 여기서 페이스 파우더를 사는 것은 빠르고 생각 없는 심부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어머니는 그 외출을 위해 장갑을 끼고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쥐며 차려입곤 했다. 그녀는 카운터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깔끔하게 재단된 흰색 작업복을 입은 뷰티 컨설턴트가 조용히 그녀의 피부를 살폈다. 그리고 의식이 시작되었다. 카운터 위에는 가공되지 않은 가루 색소들, 부드러운 로즈, 창백한 피치, 아이보리, 라벤더, 깊은 어스톤, 이 가득 담긴 묵직하고 반짝이는 크리스털 단지들이 줄지어 있었다. 컨설턴트는 작은 은색 스쿱을 가져와 파우더를 정밀하게 추출하여 매끄러운 유리 팔레트 위에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속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여성의 눈앞에서 색상들을 섞어냈고 그녀의 안색과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때까지 색조를 조절했다. 유리판에 부딪히는 금속, 스쿱의 날카로운 소리, 공기를 채우는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꽃향기, 다른 인간의 세심한 주의, 그것은 깊이 개인적이었다. 근처에 서 있던 어린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이 거래를 지켜보며 소리 없는 교훈을 흡수했다. 여성의 얼굴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는 것. 그녀의 어머니가 이 정성스럽고 조용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완벽한 혼합이 이루어지면 파우더는 오직 그녀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아름다운 선물 상자에 담겼다. 오늘날 우리는 셀프 서비스 뷰티 코너의 거대한 디스플레이 앞에 서서 수십 개의 똑같은 액체병들을 턱선에 맞춰보며 그중 하나가 비슷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스스로 바코드를 스캔하고 물건을 가방에 담는다. 우리는 무한한 선택이라는 환상을 샀지만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고립이었다. 우리는 개인적인 케어를 대량 생산해 편리함과 맞바꿨다. 찰스 오브 데어 리츠는 현대까지 살아남지 못했다. 업계는 표준화된 색조를 대량 생산하여 블리스터 팩에 밀봉하고 고객이 직접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것이 더 빠르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것이 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여성을 되돌아보라. 그녀는 단순히 화장품을 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돌봄을 받으며 완전한 존경을 받는 한 시간을 사고 있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함이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카운터들이 사라졌을 때 여성다움의 특정한 기준도 그것들과 함께 사라졌다. 이 16가지 이름과 물건들이 우리 화장대에서 사라진 것은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성능이 멈췄거나 여성들이 갑자기 그것들을 졸업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이유는 단지 너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단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1년 내내 쓸 수 있는 단지 하나를 여성에게 팔아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업계로 하여금 이 믿음직한 필수품들을 끝없는 플라스틱 병들로 대체하게 두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포뮬러 그 이상을 잃었다. 우리는 화장품을 바르는 조용한 기술을 잃었다. 가만히 앉아 단 하나의 완벽한 층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잃었다.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딸에게 어머니가 전해주던 친밀하고 무언의 가르침을 잃었다. 하지만 어딘가에 그 기억은 남아있다. 어딘가에 묵직한 유리 단지가 여전히 레이스 러너 위에 놓여있다. 어딘가에 어머니는 진정한 우아함이 가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딸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그 교훈은 다시 시작된다.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잊혀진 뷰티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간이 멈춘 이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미국 가정에서 사라진 더 많은 기억들을 위해 화면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